여러분 안녕하세요. 공대가조와의 MC 최정문입니다. 지금 제 뒤를 보시면은 거대한 조각 작품을 연상시키는 독특한 건축물이 있는데요. 이 건물은 네덜란드 출신의 세계적인 건축가 렘 코라스가 직접 설계하고 2006년 6월에 개관한 서울대학교 미술관입니다. 언덕의 지형에 위치한 이 건물은 마치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학과는 건축학과입니다. 이런 건축물을 디자인하고 공학적으로 설계하는 것에 대해 배우는 건축학과는 구체적으로 어떤 학문인지 궁금한데요. 이번에 찾아오는 손님들은 건축학과에 대해서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찾아왔을까요? 그럼 지금 저와 함께 만나러 가시죠. 중고생들이 직접 찾아가는 서울공대 진로적성 탐방 프로그램 최정문의 공대가조와.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건축학과를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그냥 말 그대로 건축물을 설계하는 학과 아닌가요?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건축물을 만들 때 미적으로 아름답고 또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지 연구하는 학과입니다. 여러분들은 건축학과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가 있나요? 건축학개론이요. 혹시 그 영화 보셨어요? 네, 미스에이 수지 나와서 봤어요. 제가 기억할 때는 막 키스신도 나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볼 수 있는 나이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은 오늘 온 친구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분당 대진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2학년 안백서이라고 합니다. 평상시에 건축학과에 관심이 많았는데 과학동화에서 실린 글을 보고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여자고등학교 3학년 정주영입니다. 건축학과를 준비하면서 친구들과는 조금 더 차별화되고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었는데 과학동화를 읽던 중 교수님을 만나는 좋은 기회가 있다고 하여 신청하여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삼육중학교에 재학 중인 중학교 3학년 남김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하는 것을 좋아해서 건축가를 꿈꿔왔는데 막상 꿈을 떠올리면 막막하고 멀게만 느껴져서 이번 기회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현대고 2학년 김명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건축가로 목표를 잡고 난 뒤에 건축학과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려고 여기저기 찾아봤는데요. 이런 과학동화에서 좋은 또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 대평고에서 온 2학년 김민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건축학과의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걱정이 너무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힘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가지고 여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학생 여러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건축학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실 교수님을 빨리 모셔볼까요? 같이 외쳐요. 하나, 둘, 셋. 강영구 교수님 나와주세요. 친구들한테 교수님 얘기를 되게 많이 전해 들었는데 실제로 만나뵈니까 훨씬 더 멋있으신 것 같으세요. 네, 과찬이십니다. 그럼 교수님 이제 본격적으로 학생들한테 짧은 강연을 해주실 시간인데요. 교수님이 생각하는 건축학과는 어떤 학문이고 또 어떤 매력이 있는지 미니 강연 부탁드릴게요. 건축학과에서 다루는 그런 공부들을 제가 한번 열거해 볼게요. 건축 설계, 건축 역사, 건축 이론, 도시 설계, 건축 구조, 건축 시공, 건축 환경, 건축 설비, 건축 재료. 이렇게 열거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느낀 바는 인문사회부터 공학까지, 그리고 이런 재료적인 분야부터 또 시공, 또 구조적인 어떤 이렇게 물리적인 분야까지, 그래서 여러 스펙트럼을 이렇게 아우르는데 여러분들이 건축물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술적인 건축 또는 심미적인 건축도 추구해야 되고 또 경제적인 건축, 또 안전한 건축을 또 여러분들이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모든 부분들을 종합적이고 융합적으로 다루는 그런 학문이 건축학과가 다루는 학문입니다. 이렇듯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의 건축학개론도 여러분들 지금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니만큼 여러분들의 건축학개론도 잘 설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오늘 여기 온 학생들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이제 대학생들하고 대학원생들을 주로 만나는데 중고등학생들을 만날 기회가 잘 없어요. 근데 오늘 정말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정말 반갑고 참 기쁩니다. 학생 여러분, 본인이 준비해온 질문을 이제 공개하는 시간인데요. 김민정 학생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제가 이과생인데 이제 건축학과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인문적 소양이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인문적 소양이 중요하지만 대학교 진학할 때 인문적 소양이 꼭 필요한 건 아니고요. 대학 진학해서도 충분히 그런 소양을 키울 수 있고 또 관심이 있다면은 나중에라도 분명히 쌓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건축을 하려면 공간 지각력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공간 지각력이 마찬가지로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없다 하더라도 대학교 진학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건축공학 전공이나 건축학 전공에 대한 전공 공부를 하다 보면은 충분히 길러진다고 생각합니다. 건축학과 안에 5년제 건축학 전공과 4년제 건축공학 전공 두 가지가 있던데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건축학 전공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설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교수님과 1:1식으로 크리틱을 받고 또 장시간 또 이렇게 도제식으로 수업이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럽과 미국과 비슷한 시스템으로서 5년제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건축공학 전공은 다른 공대와 마찬가지로 4년제고요. 여러 가지 건축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공학적인 요소들을 주로 다루게 되고 건축 설계에 관해서는 역시 기초적인 부분만을 다루게 됩니다. 각 전공이 어떤 소양이나 자질을 필요로 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5년제인 건축학 전공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아이디어 같은 것을 스케치로 표현할 수가 있고 구현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미술적인 재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건축공학 전공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공대와 마찬가지로 기초적인 수학과 과학의 기본적인 소양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른 학과이지만 건설환경공학부와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특히 건축학과의 건축공학 전공과는 별도의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어떤 중요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요. 건설환경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크게 구조적인 구조공학이 있고요. 지반을 다루는 지반공학,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수자원을 다루는 분야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 도시 이렇게 나뉩니다. 수자원공학 같은 경우에는 건축학과의 건축공학에는 없고요. 그리고 그쪽 건설환경공학부에서 다루는 구조공학은 사회기반시설, 즉 교량이나 도로에 대한 구조를 다루게 됩니다. 반면 건축공학은 그 건축물 내에서 그런 어떤 건축 환경을 다루는 분야가 특별히 다른 분야고요. 그리고 구조공학 같은 경우에는 건축공학에서는 그런 빌딩이나 관련된 건축 구조를 다루게 됩니다. 네, 세상에는 되게 세계적인 건축가들도 많고요. 또 유명한 건축물도 되게 많은데요. 교수님께서 보실 때 가장 마음에 드시는 건축물은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이게 낙수장이라고 미국의 최고 명성을 가지고 있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그런 세계 4대 건축가 중에 한 명이고 또 미국 최고 건축가였던 그런 분의 작품인데 이게 폭포 위에 지었다 그래서 그 낙수장 폴링 워터라 그러고요, 영어로는.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외관상으로도 멋져 보이지만 이 우연히 이 지역을 여행하다가 이게 굉장히 시골에 있어요. 펜실베니아 시골에 있는데
가까워서 그 대학교 때 배웠던 그런 건축물을 한번 방문해야 되겠다. 그래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렇게 외관상으로 보이는 그런 부분보다 이 건축물 안에 들어갔을 때, 방문하였을 때 그런 이 건축가의 그런 세심한 어떤 그 조그마한 부분부터 여러 가지 많은 디테일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축가가 이렇게까지 그 건축물이 구현되기 전에 다 생각을 하고 종합적으로 의도를 하였구나. 그런 부분들이 너무 정교하고 또 굉장히 세심해서 굉장히 감명을 받았던 건축물입니다. 건축학도로서 어떤 가치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가치는 무엇인지 좀 알려주세요. 심미적인 기능을 무시한다면 굉장히 거대한 건축물이 흉물스럽게 지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중요하고, 또 굉장히 여름엔 덥고 겨울에는 추운 에너지 보존이 잘 안 되는 건축물을 지으면은 비용도 많이 나올 뿐더러 사람이 생활하기 힘들겠죠.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안전입니다. 사람의 생명과도 관계가 있고 재산 피해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안전이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건축 분야를 진로로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추천할 만한 책이나 영화가 있으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건축에 관련된 영화나 책 그러면 찾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건축학개론은 제외하고 그 에릭 시걸의 더 클래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에릭 시걸의 닥터스는 여러분들이 잘 알 것인데, 닥터스 같은 경우에 의대생들의 생활을 그린 소설이고, 더 클래스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다양한 학문의 그 하버드 그 대학생들의 생활, 또 우정, 사랑, 생활을 그린 그런 소설인데, 그 나중에 공부를 하고 대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맹목적으로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 이제 그런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 그런 대학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재밌게 읽으면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에서는 하버드 동창생들이라는 이름으로 예전에는 번역이 됐었고, 지금은 하버드의 천재들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출판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 분야에서 여자가 하기 힘든 부분이 많나요? 그 건축공학이 남성 위주의 그런 분야로 발전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현장 시공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성이 아무래도 소수이기 때문에 활약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해외 건설 시장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우리나라가 또 당연히 추구해야 될 블루오션이기 때문에 또 이런 글로벌 또 엔지니어로서 여성의 활약이 대단히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런 탁월한 언어적 능력과 또 이렇게 또 세밀한 또 이런 분석 능력이 여성이 굉장히 또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여성이 활약해야 될 그런 분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축공학과 면접 자리에서 수학이나 물리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수학과 물리 면접에 있어서 중간에 학생이 막히게 되면은 교수님께서 힌트를 조금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풀이 과정을 또 보기 위해서인데, 그런 힌트를 듣고서 침착하게 천천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황해서 또 답변을 못하고 있는 것보다는 최대한 풀이 과정을 좀 생각하다 보면은 이런 마지막 해답보다는 풀이 과정을 더 중시 여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조해서 침착하게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명준 학생의 질문까지 다 들어봤는데요. 그럼 이 학생들이 건축학과를 진학해서 졸업을 하게 되면은 뭐 진로 현황이나 미래 전망은 어떻게 되나요? 네, 건축이라는 것은 인류가 존재하는 계속 존재해 왔었고, 해외 건설 시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의 건설 및 건축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망이 밝다고 생각합니다. 더 미래를 내다보면은 그런 해양의 구조물이나 또는 우주 정거장 또는 달이나 화성에도 이제 앞으로 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미래지향적으로 전망이 밝다고 생각합니다. 최정문의 공대가 좋아. 마지막 질문이 뭔지 느낌이 오시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네, 공대가 좋은 이유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여러분들이 다른 학문을 하면은 나중에 공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공학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른 학문을 하게 되더라도 더 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공학이 좋습니다. 오늘 학생들과 대화를 마친 소감이 어떠세요? 이렇게 중고등학생, 특히 또 건축에 관심이 많은 이런 중고등학생들과 같이 시간을 나눌 기회가 잘 없었는데 이런 기회가 있어서 정말 기쁘고 반갑고 또 앞으로 건축 전공하게 되면 계속 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수님 오늘 늦게까지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건축 분야에서 하시는 연구 성과 많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는 5월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자아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이곳에는 아름다운 나무들과 연못이 한데 어우러져서 마치 하나의 그림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오늘 탐방한 건축학과도 자연 풍경과 건축물이 한데 어우러진다는 점에서 하나의 풍경화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떤 친구들이 또 어떤 전공과 적성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올지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하나, 둘, 셋. 입시가 눈앞에 있어 힘겨운 고3 생활 중에 이렇게 서울대 교수님을 만나고 건축학과를 탐방해 봄으로써 제가 공부하는 목적과 제 목표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되어서 기쁘고 막연하기만 했던 제 꿈을 좀 더 태분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막연했던 제 건축에 대한 진로를 좀 더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건축학과에 대한 걱정이 많았는데 교수님께서 명쾌하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고 이제 건축학과에 대한 진솔한 얘기를 듣게 되어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건축학에 관해 궁금했던 점을 알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고 또 서울대 캠퍼스를 직접 둘러보면서 제 꿈에 대한 더 큰 확신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